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에 들어가 보자면 접선의 방정식은 뭐 이전 과정과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선을 표현하는 방식, 자, 접선이 뭔지는 한 점을 지나서도 안 되고 스치듯이 지나서도 안 되고 이 점 근방에서의 두 점이 서로 이렇게 꿰뚫는 선이 점점 가까이 갔을 때 좌우에서 자, 똑같은 하나의 선으로 수렴할 때 우리는 이 얘를 갖다가 접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잘 기억을 해주자면 미분 계수고 그 점이 지난다는 사실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는 이 함수가 초월 함수가 나오겠죠. 지수, 로그, 삼각 함수가 될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 접선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공통접선이야. 공통접선. 자, 공통접선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F가 있고 이렇게 G가 있을 때 요 만나는 점 A라고 한다면 뭐 F'A는 G'A인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함수값 FA랑 이제 GA가 같다 뭐 이런 경우와 또 이제 F가 있고 G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공통접선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자, 그래서 뭔가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구분되어 있어가지고 F'A가 이제 G'B라는 걸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 외워야 할 게 있거든요. 자, F'A의 X에 Y를 갖다 재배치해서 쓰면, 자, FA 빼기 A의 FA 이렇게 넘겨 놓고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조금 Y 절편이라고 해서 이 공식을 조금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어차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y는 mx 더하기 b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분계수가 같다는 건 m을 비교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같은 접선이기 때문에 y 절편도 우리가 여기 뒤에 프라임이지, 프라임 a가 이제 g b 빼기 b의 g 프라임 b, 얘는 어디에 연결이 되냐면 이제 B에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요 두 개를 갖다가 연립해서 우리가 접선을 찾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접선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더 하자면, 자,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같은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접선을 그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A점 B점이라고 할 때 B점이 조금 더 우리가 긴박하다는 걸, 긴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간 변화율이 크다는 거죠. 이 과정을 뭐이다?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뭔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함수가 뭐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데 요 놈이 뭐 x 세제곱 2에 뭐 3x sin x 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갈 때 우리가 이제 여기가 x축이라고 하고 접선, 그러니까 특정한 지점 A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쫙 그어져 버리면, 자, 접선이 이쪽에서는 뭔가 이제 A에서 먼 쪽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A 근방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어. 차이가 없다는 건 이러한 복잡한 함수를 쓰는 대신 y는 기껏해야 이제 mx 더하기 b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복잡한 함수 쓰지 말고 그 a의 근방에서 접선만 그으면 요 근방에서는 복잡한 함수 대신에 직선과 뭔가 비슷한 함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직선처럼 생각해도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학문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접선을 배우는 건 이런 두 가지 목적, 순간 변화율의 시각적 확인, 그 다음에 복잡한 함수의 특정한 지점에서 접선이 함수를 대신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배우는 거에 비해 출제는 많이 되는 편입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이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하다를 갖다가 정의를 하고, 이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 내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게, 지금 상황인 건데, 자, 우리가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면 아래로 볼록하다. 자, 위로 볼록하다. 근데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지만, 보면 위로 오목하다. 위로 오목. 얘는 아래로 오목하다. 근데 오목하다는 건 뭔가 인지하기가 불편했는지 책에는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요즘 책에는. 자, 이 정의가 참 재밌는데, 자, 어떤 구간에서 곡선 위에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쫙 이었어요. 쫙 이었어. 자, 있는 곡선 부분. 자, 곡선 부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인 거지. 항상 선분 PQ 아래쪽에 있으면 곡선은 이제 아래로 볼록, 위쪽에 있으면 위로 볼록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이전 과정에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FA 더하기 FB의 절반과 2분의 A 더하기 B 사이에 함수값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아래로 블록 같은 경우는 AB가 있으면 가운데 2분의 A 더하기 B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좌변은 함수값의 중점이 되는 거고요. 우변은 중점의 함수값이 되는데, 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은 그 방향이 조금 달라요. 자,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는 것은 중점에서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중점.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2분의 FA 더하기 FB고 여기가 F2분의 A 더하기 B거든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큰 쪽이 되는 거죠. 볼. 자, 그런데 위로 볼록한 쪽을 봐버리면 함수값의 중점이 중점에서의 함수값의 중점은 여기 있을 거잖아요. 이것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위볼이 되고요. 자, 그러면 등호가 나오면 얘는 이제 직선상에 이렇게 쭉 가고 있어서 AB가 있어서 2분의 A 더하기 B 같으면 이제 함수값의 중점과 중점의 함수값이 같아지겠지. 자, 우리가 중점을 예시로 들기는 하지만 조금 더 확장된 얘기를 하자면 얘는 함수값의 내분점이 내분점의 함수값 보다 크다가 되고 반대는 이제 작다가 되겠죠. 내가 1대1로 이렇게 잡기는 했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2대1로 잡더라도 그 차이는 이제 항상 부등호의 방향이 이제 바뀌지 않는다. 그런 것만 잘 기억을 해준다면 조금 더 수식이 복잡하기는 한데 더 쓰는 게 의미가 없어서 자주 나오는 건 중점에서만 나오고 뭐 내분점이라고 한다면 요 점은 어떻게 돼요? 3분의 2대1을 해서 가위곱을 하죠. A 더하기 2B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3분의 이제 FA 더하기 2FB라고 하는 것이 F에 3분의 A 더하기 2B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는 한데 보통은 중점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판정을 해봐야 할 건데 조금 이제 새로운 사실이 등장합니다. 자, 전제하는 게 뭐냐면 두 번 미분해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쉽게 외우냐면 이제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x 제곱을 생각하고요.
여기 양수인 걸 통해서 얘는 플러스 x제곱을 생각을 해. 자, 반대로 자, 더블 프라임이 이제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간에서 위로 볼록하다는 건데,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으냐면, 자, 역시나 두 번 미분하면 x제곱을 생각하는데, 이제 0보다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을 생각해봐. 자, 플러스 x제곱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니까 요 그림을 생각해주면 좋거든요. 이 마이너스 x제곱은 이제 위로 볼록하니까 요 그림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자, 직관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 그림에서 보다시피, 자, 아래로 볼록한 경우는 x의 값을 증가시킬수록 미분 계수가 어떻게 돼? 미분 계수가, 자, f 프라임이 이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f2 프라임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x의 값이 증가할수록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쭉쭉쭉쭉 감소하고 있다는 건 f 프라임이 감소하고 있다. 자, 그래서 f2 프라임이 뭐인 거야?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이야기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증명을 간략하게 해보면, 우리가 이제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선을 이렇게 쭉쭉쭉쭉 그어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x는 a를 제외하고 fx라고 합시다. fx가 접선보다, 그 접선은 x는 a에서 접선보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위로 볼록한 상태에서는 a라는 점을 제외하고 어떤 a를 잡더라도 보세요. 이게 얘는 이제 접선이 함수보다는 그 접점을 제외하고는 그 좌우에서 어떠한 함수값을 주던지 간에 위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이쪽만 증명을 할 건데, 이쪽을 증명을 해도 a보다 큰 x가 있고 a보다 작은 x에서도 뭔가 fx가 이 접선보다는 위에 있는 건데, 요 한쪽만 증명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었겠어? 자,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쌤이 gx라고 할 건데, 자, 이 i는 지금 f'a에 x 빼기 a 더하기 fa가 되는 거니까, x가 a보다 큰 쪽에서 fx가 뭐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돼요. gx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건데, 자, 이 i는 지금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건데,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은 fx 빼기 f'a의 x 빼기 a 더하기 fa를 빼는 것과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x 빼기 fa 마이너스 f'a의 x 빼기 a 이렇게 쓰고요. 자, 우리는 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가 f'c인데, 이 c는 a와 a보다 큰 x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fx 빼기 fa는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x 빼기 a에 f'c로 고칠 수 있고요. 그럼 이어서 써보면 f'a의 x 빼기 a인 건데, x 빼기 a로 묶으면 f'c 빼기 f'a가 될 거고, 자, f2 프라임이 0보다 크다는 건 f 프라임이 이제 증가 함수인 거니까, 원래 x 빼기 a는 지금 양수였던 거고, 자, a가 이제 c보다는 작은 거니까 f'c가 f'a보다 큰 거니까 얘도 양수라서 0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바 증명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 어떠한 점을 잡더라도 x에
fx 빼기 fg는 지금 fx가 항상 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조금 문자를 써서 쓰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평균값 정리가 지금 모든 데 다 쓰이고 있죠. 그래서 미분 적분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균값 정리다. 뭐 중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그중 하나로서 평균값 정리는 충분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과정에서 배웠던 평균값 정리가 사실은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되고 중요했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자, 핵심은 이제 위로 볼록하다 아래로 볼록하다가 두 번 미분 가능한 함수 내에서는 아래로 볼록할 때는 이제 2'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요걸 갖다가 x제곱으로 생각해서 풀면 되는 거고, 자, 2'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한 건데 마이너스 x제곱을 상상을 해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증명 과정은 필요 없지만 뭐 이해 차원에서 평균값 정리가 이용되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